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 여러분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모실 텐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기관에 어느 그 기관을 좀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 꿈을 이루신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라이브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와,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신입사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노란 색깔 병아리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정말 네, 자, 한 분 한 분 궁금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최정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제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역시 무스펙, 흔히 말하는 무스펙인 상황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만으로 이제 NCS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과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2020년도에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 1년 차 이제 신입 사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네, 좀 생생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년 차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 2부 서예은 주임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2월 1일자로 이제 1년 차 되는 아직은 0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채용 수기 공모전에서 청년 인턴 전형으로 최우수상을 와. 수상했고 실제로 채용 입사한 거는 NCS 직무 능력 중심 전형으로 입사했습니다. 와, 입사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또 최수상도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유미 대리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해 조금 연차가 있는데요. 저는 2019년 6월에 처음 입사를 해서 지금 올해로는 4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블라인드 채용,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1년 차 또 5개월 차 좀 다른 느낌이 좀 드시네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 또 공모전이라든지 하실 때 5년 차 정도까지는 신입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창업진흥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공공구매실 이진솔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졸 채용 인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스펙으로 이제 창업진흥원에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아니, 보시는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공공기관을 무스펙으로 진짜 찐 들어갔다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입사원이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찐터뷰 시간을 가져보실 건데요. 자,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OX판 있죠? 자, 이거를 들어주시고요. 한 분씩 앞에는 O, 뒤에는 X입니다. 제가 사전에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자, 여러분이 솔직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공공기관 입사에 합격했다. O, X.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난 합격했다. 오, 모든 분께서 X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빨리 입사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오신 줄 알았는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눈치 싸움인가요, 우리?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제 채용에 있어서 필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제 필기 시험의 문턱에서 한 세 번 정도 좌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3번 정도면 살짝 포기할까 다시 볼까 고민 좀 됐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도전을 했었던 계기가 좀 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목표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까지는 와. 필기 시험에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럼 나의 어떤 계획보다는 훨씬 빨리 그쵸 입사를 하신 거네요. 네, 와, 그 도전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해요. 다들 지금 한 번의 경험으로 지금 입사를 하신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너무 희망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필기에서는 진짜 수도 없이 떨어졌고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수업시라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아까 3번 떨어졌다고 했는데 면접에서만 두세 번 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 대단하시네요, 정말. 포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물어볼까 봐 지금 마이크 빨리 놓는 거죠. 아, 솔직히 말해봐요. 필기 몇 번 정도 도전하셨어요? 필기는 정말 다양한 공공기관에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사실 손으로 못 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시즌에만 그 뭐 상반기면 상반기에만 10번 이상 떨어졌을 와. 거기 때문에 총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SNS 좀 알려주세요, 좀. 네, 많은 분들 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드리시고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좋은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요. 저는 4학년 1학기 아니 3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조금 시작을 한 덕에 그래도 조금 빨리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도 약 1년 정도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NCS라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말 수십 개의 기업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세상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떨어지든 말든 난 내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신데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취업 지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취업에만 몰두를 하지 말고 취미생활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좀 우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도전했던 동아리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동아리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약간 취업의 스트레스도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동아리를 좀 하셨어요? 버스킹 동아리 했습니다. 버스킹. 노래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취미로 와,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네. 굉장히 이제 알고 있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몇 번의 도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수도 없이 수도 떨어졌었는데 없이. 저는 일단 서류의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인문계 고졸이었기 때문에 이 특성화 고등학생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자격증도 없고 이제 관련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저는 자소서를 많이 보는 곳 위주로 지원을 하였고 이제 그 운 좋게 이제 서류에 합격하게 되어서 지금 창업진흥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말 취업 사관학교처럼 NCS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혼자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알리오 채용 사이트에서 이제 고졸 채용에 관한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좀 정리를 먼저 해놨고요. 이제 몇 월에 언제 이제 어느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뜨는지를 이제 다 파악을 한 뒤에 이제 채용 공고가 뜨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필기 준비도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계속 정말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신입사원 토크쇼에서도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또 더불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OX 게임 가겠습니다. 자, 나는 공공기관 입사 준비 기간이 1년 이하다. OX. 1년 이하다. OX. 자, O를 들어주신 분 계시고 X를 들어주신 분 계신데요. 먼저 1년 이하이신 두 분. 네. 먼저. 네, 혼자 하시네요. 1년 이하.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학년 1학기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12월 전형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되기 전에 합격 결과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좋지는 않다고 보는 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또 나만의 어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시간 활용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계획. 그 당시에 사실 4학년 1학기 때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활용하기가 좀 편했던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스터디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스터디를 구성할 때도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여러 개의 스터디를 이동하는 데 시간이 낭비하지 않게끔 좀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도 정말 잘 활용해서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 입사 준비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1년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계획을 하시잖아요. 세 분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걸리셨어요? 준비 기간? 저는 한 2년 이상은 2년 걸린 것 동안.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필기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좀 공부를 놓고 조금 방황하던 시기도 좀 방황하셨군요.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중간에 한 번씩은 또 포기를 하죠.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용돈 받기도 조금 이제 민망한 나이가 되고 이제 홀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간절함이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어느 정도 기간 공부를 좀 하셨어요? 저는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난 이 기간을 갈 거야라고 해서 목표를 해서 한 기간을 가는 분들이 있고 여러 기관들 또 같은 분야에 또 같은 직무에 따라서 도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하셨어요? 저는 다양한 다양한. 기간에 안 저도- 그래도 아까 필기 시험을 엄청 많이 봤다고 하셨는데 와 그거 다 챙기는 거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처음에는 저도 한 기간이나 뭐 어떤 다른 곳들에 고정하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금융공공기관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관도 몇 개 없고 텀도 또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빨리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른 공공기관에 넣던 도중에 이제 심평원에 붙은 것. 네, 아주 정말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네요. 네, 또 우리 창업진흥원은 지금 얼마나 도전을 하셨어요? 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저한테 제일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저는 관련 경험들을 쌓고자 이제 경력을 좀 위주로 하고 싶어서 저는 먼저 고졸 인턴을 지원을 해서 심평원에서 약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이후에는 이제 사실 필기 준비는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해서 운 좋게 창업진흥원에 붙게 되어서 이제 필기 준비는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동기가 되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선후배 관계나. 네. 자, 우리 건강보험공단 뭐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기관들을 정해놨지만 사실 원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 텐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나는 공공기관 현재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 입사 전에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다 있으시네요. 네, 가장 원했던 기관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네, 자 진실 타임. 네, 자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입사를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우리 기관의 모습 그대로다. OX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고민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우리 기관의 이미지와 현재 내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우리 기관의 이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창업기업에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일자리 창출과 창출을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좋다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 부분이라든지 내가 기대했던 부분들과 그 이상인지 혹은 더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친구들이 그 기간 다녀보니까 어때? 네가 생각했던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사실 심평원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평원 처음에 이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인턴을 할 때도 공공기관 이제 채용 박람회라든지 다양한 데에서 인턴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인턴 해야지 하고 지원을 네.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 자체를 알지 못해가지고 기대할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긍정적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기대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좋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공단과 지금 어떤가요? 저는 이제 조직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공공기관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수직적이고 조금 이제 권위 있는 문화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제 또래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제 상당수 많은 것에서 조금 놀라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직 문화도 좀 수평적이게 되고 서로 잘 소통이 되는 이제 분위기여서 그 점은 예상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4년 차입니다. 자 이러면 알 만큼 다 알거든요. 자 한국수자원공사 내가 기대했던 부분과 어떤 좀 차이점, 좋은 점들이 있던가요? 다들 좋은 점만 이야기하셔서 조금 당황했는데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공기업 하면 다 워라밸 좋을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좋죠. 네. 네, 그래서 처음 제가 합격했을 때도 주위에서 워라밸 좋겠다, 뭐 부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야근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셔서 저만 야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도 되게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고 있어서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조직 문화 담당 업무도 했었고 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소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실의 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 세대 분들은 정말 남의 눈치 안 보잖아요. 내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나는 취준생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현재 공공기관 입사를 다시 준비하겠다. 다시 입사를 하고 싶다. OX. 이거 너무 답정너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상태로 다시 질문 줄게요. 나는 현재 행복하다. OX.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들어가신 또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관을 또 생각하는 마음 또 그런 것들이 전해집니다. 자, 지금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자, 지금 그 카톡창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질문 안 받나요? 수님께서 살짝 화를 내셨는데 질문 받습니다. 저희가 이따 합격 수기 같이 함께 여러분들 또 강연 형태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여러분께서 정말 수상까지 하셨던 합격 수기들을 봤는데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신입사원 세바시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의 시험 스토리 시간인데요. 시간은 길게는 3분까지도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 수기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함축해서 들려주는 시간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서는 정해드리진 않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우리 블라인드 채용 직무능력 중심 채용으로 들어오신 세 분이 계시고요. 또 청년 인턴까지 또 같이 하셨었고 또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형을 좀 위주로 해서 그 함께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자, 공공기관 입사 희망하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시험 스토리입니다. 네, 먼저 하시죠.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거창한 건 없지만 제가 처음에 입사 준비를 할 때 제 나름대로의 전략으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제 흔히 말하는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덜 보고 이제 필기 전형 위주로 전형이 있는 곳을 좀 목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뭐 교육 사항이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적부로 통과시켜주는 공공기관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물론 열심히 쓰긴 했지만 이제 그 넘어서 필기 시험과 이제 면접 시험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필기 시험 과목을 미리 좀 알아보고 그 과목들을 최대한 좀 잘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를 준비할 때는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무스펙인 상태에서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새로운 경험도 하는 식으로 이제 남들이 가진 이제 스펙을 좀 따라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제가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기소개서에 요구되는 어떤 사항을 좀 뒤늦게 채우기보다는 지금 제가 잘 할 수 있는 필기 전형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전략이 좀 잘 적용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격 수기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읽는 이상으로 좀 도움 말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나의 합격 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준 것과 달리 저는 필기 전형은 좀 괜찮게 잘 통과를 했었던 편인데 이제 서류랑 면접 전형에서 자주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청년 인턴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턴을 하면서 서류 전형에서 제가 부족했던 경력, 직무 경험 사항을 작성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 가서도 실제로 제가 심평원에 입사한 것만큼 심평원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자소서에 써 있는 그대로 직무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봤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심평원 면접을 볼 당시에는 직무 경험도 물어보셨고 그 심평원 안에서 분위기 어땠는지 뭐 심평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제 입사 수기를 잘 기억이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또 종목별로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이 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합격 수기 좀 들려주세요. 합격 수기 네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는 이제 처음 그 취업을 준비할 때 저희 전공 선배님들 중에 이제 같은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거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정보가 일단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모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설명회도 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걸 했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던 건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주셨고 모의 면접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는지 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리에 앉는 자세까지 모든 거를 다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NCS는 이제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내가 못하는 영역을 일단은 시험을 칠 때 빼고 푸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NCS는 시간 내에 이제 모든 걸 다 못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 공부를 더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또 이어서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 저희가 차곡차곡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 또 이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창업진흥원. 네, 저는 아무래도 인문계 고졸이기 때문에 무스펙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위주로 보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였는데요.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할 때 저희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개조식 보고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개조식 보고서의 비중이 좀 서류 전형에서 높기 때문에 이 창업진흥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필기 전형 중에서 가장 쉬웠던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운 좋게 필기 전형에 붙었고, 지금 제 목소리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염소 목소리가 나면 면접장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인사 담당자께서 말씀해 네. 주시길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컨셉 아니신 거죠? 살짝 너무 떨려서. 어. 그래서 저는 네. 아무래도 면접 전형에서는 이 목소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창업진흥원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이렇게 합격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 나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도전의 의지를 좀 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난 진짜 스펙이 없어, 나 무스펙인데 내가 감히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음수 소리가 나면 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또 편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네 분을 모신 이유가 누구나 그쵸 공공기관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격수기 함께 들어보셨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꼬꼬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질문 주시는 내용들 지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실 건데요. 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자 우리 수님께서 창업진흥원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창업진흥원 신입사원께 최근에 세종으로 사옥을 옮겼는데요. 사옥 시설은 어떤가요? 네, 너무 깨끗하고 일단은요, 너무 깨끗하고 다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기도 좋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아, 그러세요? 최근 들어서 어떤 시설이 궁금하신 건가요? 창업진흥원 내부가 궁금하신 네, 네. 건가요? 분위기도 같이 함께 전해 주시면 좋을 것 분위기요? 같아요. 일단 제가 신입사원이 된 지 5개월 차밖에 안 돼서 다른 부서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화목하고요. 일단 네. 상사분들이 일단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인수인계도 거의 과외급으로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다고 하시네요. 입사하셔서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꼬꼬무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입사원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자, NCS 공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까 한 10번 정도 시험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이제 NCS 시험과 다르게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의 특징이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비 규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그 전에 기출 문제를 보고 규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뭐 여비 규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등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산인공 이제 NCS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은 이제 내부 규정이나 이런 배경 지식을 기존에 갖추신다면은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또 원블리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사 필기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범위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1급 정도 충분히 취득하실 수준만 되신다면은 실제 시험에서 다 맞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급 어렵죠? 네. 준비만 잘 하신다면 쉽지 않을까. 네, 또 이어서 질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말 질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영어 필기 시험은 토익 방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우리 그리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토익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요. 조금 특이하게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를 묻는 시험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휘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토익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토익이랑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토익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단어만 조금 좀 토플 수준의 단어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대비를 하신다면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합격을 하신 여러분이니까 궁금한 점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 또 가장 최근 답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이 많으신데요. 자,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우리 서예은 신입사원님 합격 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 합격 수기를 보면서 굉장히 대단한 그 문서 능력을 좀 갖고 있구나, 문서 작성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이분이 그 열쇠를 딱 쥐고 계시더라고요. 열쇠를. 많은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열쇠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썼던 수기 공모전에 제목이 기적의 열쇠 청년 인턴이었거든요. 제 청년 인턴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청년 인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또 이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왜 도전을 해보면 좋을지 청년 인턴 제도를. 거기서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이제 서류 전형의 열쇠 직무 경험 그리고 면접 전형의 열쇠 조직 이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제가 면접 전형에 서류 전형에서부터 그 직무 경험이 없어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직무기술서를 요구하는 공공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나 뭐 대학교에서 다니던 그런 활동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인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실제로 제가 모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볼 때 그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그 공공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긴 했지만 가서 면접을 볼 때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하면 그 공공기관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청년 인턴을 하시면서 본인이 좀 생각했었던, 기대했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또 간절함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때 청년 인턴을 할 때 가장 큰 경험을 했던 거는 일단 조직 이해부터 할 수 있었는데요. 신평원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이름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신평원의 업무를 일단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질문이 뭐죠? 그리고 이제 신평원 인턴을 하면서 그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 업무를 했던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했고 면접 과정에서도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 신평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홍보 동영상의 목적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서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쵸 경험하는 것의 차이점은 확실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를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턴을 잘 활용해서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또 질문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젠디님께서는 산업인력공단 먼저 우리한테 또 몰아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하실 때 필요한 스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아까 무스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대학에서의 전공을 현재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입사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나요? 혹시 밝혀줄 수 있다면 이제 블라인드 아니니까 밝히셔도 되죠. 어떤 전공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살릴 자신이 없어서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젠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합격 후에는 우리 전공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제 블라인드 아니죠? 네, 그럼 편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꼭 전공에 따라서 꼭 영어 전공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어느 전공이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뭐 토익 준비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한국사도 대부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은 다 있으니까 이제 저도 딱 하나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게 한국사 1급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어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한국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업인력공단 처음에 채용 공고를 보고 이 기업은 내가 그래도 스펙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온 지식으로 좀 도전해 볼 만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제 공학 전공이라고 네. 공학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리고 면접에도 단 한 번도 제 전공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밝힐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성만 하면은 이제 적부로 통과가 됐었고 이제 필기 시험, NCS 한국사 영어 딱 시험만 보고 그다음에 바로 면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그럼 도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한번 외쳐주세요. 도전.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또 질문 있으셨어요. 수자원공사 행정직 면접 시 PT 문제는 상경 계열 전공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공계라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이공계 분께서 네.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전공이 이쪽 상경 계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PT 면접 때 전공 면접을 봤었는데요. 저희 수자원공사는 약 5개 정도인가 이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질문을 주제를 가지고 15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PT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은 조금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학 같은 거를 이제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뭐 특허랑 허가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하고 우리 수자원공사에 하는 사업이 이게 특허인지 허가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특허나 허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이러한 부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를 가볍게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PT를 진행을 해서 합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이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드리니까 네, 가능한 선에서는 모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합격 슬기를 읽으면서 네 분께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막 초심을 잃지 말자,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먼저 우리 수자원공사의 우리 송유미 신입사원님께서 적어주신 걸 봤었는데 발로 뛰어서 쟁취해라. 굉장히 도전적인 멘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랬던 거는 NCS 누구나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희가 15년 이후로 NCS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취업을 공공기관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NCS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낯선 단어랑 친해지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네, NCS라는 단어가 정말 낯설었고 저도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강의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분께서도 나와 계신데 저도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3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할 때 이제 자료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NCS를 이제 직무 능력 그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NCS에 관련돼서 직무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자기소개서나 필기 면접의 대표 예시 문항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문항별로 실제로 이 문항에서 어떤 직무 능력을 묻고 싶은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실 같은 거를 직접 많이 찾아보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미 제도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또 활용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합격을 하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니까 오늘 또 ncs.co.kr 굉장히 폭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수기를 좀 읽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창한 스펙은 필요 없어라고 하셨어요. 네. 아, 네. 저도 거창한 스펙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적었던 게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무 능력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은 사회복지였지만 여기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직무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인턴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직무 능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고 직무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듣지 않았었는데 4학년 1학기 때 여러 번의 이제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교육 이수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초과학점을 신청을 해서 경영학이랑 행정학 그리고 법학 수업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이수도 조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었고 저도 한국사 1급, 커마리 1급 정도는 따긴 했었습니다. 네, 자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거창한 스펙은 필요 없다. 꼭 필요한 스펙을 찾아서 해라. 또 NCS 낯설지만 충분히 또 정보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시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우리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질문 궁금합니다. 네. 답변 감사한다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젠디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공통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입사원분들이 느끼는 최종 입사 전형 반율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자, 필기 70대 면접 30인 것과 필기 50에 면접 50. 어떤 방식이 체감상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필기 70에 면접 30의 비율 또는 면접 반, 필기 반 어떤 비율이 좀 좋으세요? 선호를 하는지. 저는 필기 50에 면접 50이 좀 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필기 시험에는 어느 정도의 운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필기 시험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체감상 좋은 것 같습니다. 50대 50. 네. 또 저는 70대 30에 떨어져 본 적도 있어가지고 필기 시험 되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되게 잘 봤는데도 네. 77대 3도 떨어져 음. 봤기 때문에 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필기 끝나면 면접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공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시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대경인 공공기관으로. 네,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이렇게 주력으로 해서 준비한 부분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70대 30, 50대 50. 저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50대 50이 좋을 것 같고 수험자 입장에서는 70대 30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근데 있다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어느 정도 수험자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필기 시험을 이제 고득점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고득점을 맞은 수험자에게는 그래도 면접에 이제 비율이 조금 더 적은 게 조금 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는 실질 때 30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최근에 입사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만약 제가 수험생이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입사 전이죠.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하루 루틴. 난 이렇게까지 살았다.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또 새해이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루를 좀 살아가셨나요, 여러분들? 혹은 뭐 한 달 주기, 뭐 1년 주기, 입사 3개월 전, 뭐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저 먼저 말씀. 네, 먼저. 저는 당시에 저는 취업하기 직전까지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 시간이라서 그 외의 시간만 업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6시 이후로 주 2회, 3회 정도는 스터디 나가서 바로 퇴근하자마자 공부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하고, 주말에도 취업 준비하면서 시험 보러 많이 다니느라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험 안 보는 날에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게 말이 쉽죠. 정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또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입사원님. 저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상해 1학기 때는 학교에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취준생들과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이제 제가 개인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NCS 필기 공부를 주로 많이 했었고, 이제 일과가 끝나서 다른 취준생들이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도서관에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4개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필기 스터디 2개, 뭐 면접 스터디 하나, 상식 스터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힘을 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주로 했었고, 저도 주말에는 거의 항상 시험을 치러 다녔었고,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그럼 저는 운이 좋았어요라고 하는데 듣고 보면 그 기회나 노력 자체가 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창업진흥원의 신입사원님 더 또 준비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 심평원 인턴이 끝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필기 전형 준비를 시작하였고요. NCS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준비를 하였고, NCS 문제집 기본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는 제가 원하는 기업에 그 따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를 사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짐을 지으면 고졸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 또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아 나는 취업을 먼저 할 거야라는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연수를 하기에는 나이도 좀 찼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조금 애매한 나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취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질문이 뭐였죠? 사실상 뭐 학교나 또 취업을 하느냐 사실 인문계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또 대학을 목표로 또 이렇게 먼저 우선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업을 먼저 하신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일단 공공기관 취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아무래도 인문계 고졸 중에서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 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은 네. 먼저 직업 교육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세무 같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에 비해 확실히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게 국영수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뭐 총무나 인사, 뭐 회계 같은 교육을 들으시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직업 교육을 네. 먼저 하고 전문성을 좀 기르면 네, 훨씬 더 공공기관에 입사할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학교 쓰기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읽으면서 아 나도 도전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막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또 달아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처럼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셔서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청년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 그분들에게 전하는 합격 키워드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그것들을 또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드 준비했는데요. 네. 각각 전형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공공기관에 입사를 꿈꾸는 그 하나의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자 합격 키워드 전해주세요. 합격 키워드. 신입사원이 전하는 합격 노하우입니다. 가장 노력할 부분, 마인드적인 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원하는 기관에서 꿈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네 분의 신입사원분들께서는 합격 수기 공모전에서 모두 수상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인사 담당자 분들이나 또 채용 담당자 분들께서도 좋은 메시지 많이 전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입사하신 따끈따끈한 키워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셨으면 공개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블라인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신입사원이 전하는 합격 키워드. 저는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소식지를 읽어보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홍보센터에 이제 월간지 형식으로 매달 잡지가 출간이 되는데요. 이제 그 잡지에 회사의 어떤 동향이라던가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 주요 변경 사항 등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의 생생한 후기라던가 뭐 수험자들의 생생한 후기 등 되게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보통은 필기 시험 준비에 좀 급급하고 좀 마음이 급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좀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도 가지고 진짜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애정을 쏟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소식지를 좀 꾸준히 읽어보신다면 향후 최종 합격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선배님이 되실 텐데요. 신입사원분께서 전하는 키워드 들으셨고요. 네, 저는 청년 인턴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 인턴 그리고 직무 경험 쌓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인턴 경험이 그 회사에서 자기가 그 회사가 맞는지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회사 분위기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인턴 경험을 하면서 그 회사 분위기나 그 분위기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들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실 수가 있죠. 청년 인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정부 경영 평가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를 보지 않으면 절대 이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제 멘토링을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하는데 공공기관들은 모두 매년 이제 정부 성과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경영 평가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의 성과급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순위도 매겨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부 경영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전담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정도로 되게 중요한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읽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각하는 가장 핵심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꼭 보시면 이제 이 회사에서 핵심 성과로 밀고 나가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느 기관이든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굉장히 평가 요소로 보는데요. 정부 경영 평가입니다.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격 키워드를 전해주세요. 네, 저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합시다라고 적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급박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류 탈락의 쓴맛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관련 이제 스펙들을 먼저 쌓으시고 이제 관련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채용 공고는 언제 뜨는지, 뭐 서류 전형은 어떤 게 가점이 있는지, 또 필기 전형에서는 어떤 위주의 문제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네 분의 신입사원들의 도전에 큰 응원과 또 감사한 말씀들을 또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하는 신입사원 라이브 토크쇼 저희가 1시간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입사하셔서 여러분의 선배님들과 직접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로 한 분께서 오늘 이렇게 토크쇼에 진행을 해보니 어떤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크쇼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산뜸 있긴 한데 다 못 드려서 정말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신입사원들이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인사 담당자 분들과는 또 다르게 가장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꿀팁들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선한 또 영향력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팁과 또 그리고 기회를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도전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화이팅 외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사원 공공기관 화이팅!